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알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힘든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떤 식의 방향성을 띠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지, 이 베팅의 방향성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청산맥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아주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더 뉴스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베팅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실제로 44K에서 43K 중반대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청산 맵으로 제가 자료 분석을 했을 때 8주 동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몰린 포지션은 항상 건들고 갔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44K 중반대와 45K 사이에 있는 이 숏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이 세력들이 이걸 과연 가만히 둘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연말부터 계속 상승을 한 이후에 비트코인은 계속 40K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정이 있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픈 요 시기를 기억하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진 것만 느껴지게 되고, 실제로 지표로 봤을 때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난번에 알트코인들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베팅을 한다, 과열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과열이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9천억 정도가 개인들로부터 세력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구간 이후에 개인들이 돈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들이 힘을 받으려면 개인들이 들어와서 매수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알트코인들이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은 개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위로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딩 레이트 히트맵을 보게 되면은 이 역대급이에요. 이렇게 깨끗했던 적이 장이 좋아지고 나서는 거의 없었는데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되어 있는 결과값을 보고 들어오는 거, 이게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급 청산 이후에 개인들이 자금을 들어오려고 하면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오르는 것도 그렇고 내리는 것도 그렇고 너무 편하게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 시장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BNB가 왜 계속 이 펀딩 레이트가 높냐면,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런치패드가 매주 이어지다 보니까 바이낸스 런치패드는 BNB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BNB를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BNB를 빌려놓고 이걸 숏 해칭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펀딩 레이트가 그냥 알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다른 코인들은 다 펀딩 레이트가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면 알트코인들이 무너져서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얼마 전 고점까지 바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돈을 뿌려가지고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유발하게 될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때 도미넌스 때 찍었으니까 알트들한테 돈을 뿌리면 알트코인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그 시기에 알트코인들이 실제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가 되고 지난 2023년도에 2024년도 1분기에는 경기 침체, 하락에 관련되어 있는 메타들,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전해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낼 거다, 횡보를 할 거다, 아니면 하락 횡보를 할 거다, 아니면 급격한 하락을 할 거다, 결과값이 나오는 게 2024년도 1분기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역대급 자료들을 봤을 때 소프트 랜딩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즉 피벗이 되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소프트 랜딩이 된 적이 실제로 있긴 합니다. 이렇게 소프트 랜딩이 된 적이 있는데 하드 랜딩이 된 적이 더 많다, 확률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로직상 첫 번째로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경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이런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고, 그 뒤에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자산 시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에는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이 거시경제 흐름, 이런 부분들이 짓누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지수가 내려갔을 때마다 아주 좋게 매집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움직임, 제가 예상을 했던 움직임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든 하드 랜딩이든 2024년도 1분기에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전략적인 매매에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조만간 승인이 될 거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캐시우드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캐시우드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SEC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SEC가 과거에 거절했을 때랑 너무 다르다. 이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런 거예요. SEC는 서류를 계속 제출을 하라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운용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변화의 캐치를 캐시우드가 했고, 그러면서 캐시우드는 그러니까 1월 10일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 그린라이트가 켜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1월 10일 이전에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넘어서, 그러니까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뒤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캐시우드도 동일한 예상을 합니다. 셀더 뉴스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포모가 왔던 그런 시기가 있다.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고 그냥 올라가면 너무 좋은 거긴 하지만, 네, 캐시우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시우드도 동일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하락을 할 수 있는데,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거의 게임 체인저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많은 인터뷰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도 많이 인터뷰를 하시는 분인데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봐야 된다. 너무나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캐시우드도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적으로는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렸어요. 저는 이 작은 하락, 만약에 셀더 뉴스 있을 수 있는 이 작은 하락에 베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뒤에 있는 이 큰 폭의 상승을 먹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코인을 더 잘 매집을 할까, 그런 걸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집을 해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포커스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더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ETF가 승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SEC 국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대한 폰지 사기다. 일반 분들 중에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을 아직도 폰지의 구조로 보시면서 폰지 사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 말고 다른 폰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 SEC 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 보고, 아, 정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소식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전달해 주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1월 10일 전에 100%는 없지만 자기는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다. 높은 확률로 1월 10일 전에 승인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얘기해요. 요즘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셀더 뉴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월가의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너무나 큰 돈을 비트코인 숏베팅에다가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돼도 비트코인을 그냥 실제로 들고 있으려고 사지 ETF 종이 쪼가리로 사는 사람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또 돌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저도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개인 보관하면 되는데 누가 ETF로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투자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뭐 FTX 사태나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내가 비트코인을 샀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지 않은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기들이 만연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ETF는 실제로 공인되어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에 그거 증서를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FTX처럼 내가 가진 자산이 묶여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탁이 중요한 거고 이 거래 기관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ETF가 나오는데 이 기관의 정비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안정한 백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현물 ETF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웃긴 거는 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TF가 나오기 전에 종이 쪼가리를 어떻게 믿냐, ETF가 나와도 진짜
진짜 금은 그냥 진짜 금을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금 ETF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ETF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주체가 있는 거고 우리는 종이 증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과거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알갓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코인들을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코인들이 하락을 하면은 정말 코인이 끝난 건가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던 코인들에 대해서 더 깊게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가 누군가한테는 정말 위기이고 아플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조금씩 기회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있다. 우리는 그거를 오히려 다음번 더 좋은 장이 왔을 때 이거를 역전할 수 있는 기회의 그런 기간으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역대급 억바자 배팅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거다 셀더 뉴스에 배팅하는 그러니까 숏배팅이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 세력들이고 개인들이 숏배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 고래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롱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다. 하지만 고래들은 나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롱 포지션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에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을 사모고 있다는 거예요. 고래들은. 그래서 역대급 엇박자 배팅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크라켄에서는 비트코인이 갑자기 너무나 많은 수량이 한 번에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곳들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승할 거다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큰데 단기적인 하락이나 뭔가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무너짐에 있어서도 이 지표를 봤을 때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이 하락을 누군가는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즐기고 있다. 이 생각 뒤에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 돈이 들어오는 게 명확한데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기회로 활용을 해가지고 매집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엇박자 배팅이 정말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흐름에서는 계속 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락에 많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도 존재를 하지만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은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웃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의 부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흐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기관들은 역대급으로 롱 포지션의 배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그만큼 기관들은 롱 포지션의 배팅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와 같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할 거다. 이런 거에 기관들도 완전히 동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흐름을 완전히 저희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뷰,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뷰는 컨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뿅망치 구간 한때 자주 많이 말씀을 드리다가 저희 정작 뿅망치 구간에 들어오면 또 그런 이야기를 자제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뿅망치 구간에 들어왔을 때 뿅망치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거는 실제로 이런 구간에 들어왔을 때 많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1분기 뿅망치 구간 이런 이야기 자주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는 어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기간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코인이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코인이 40K까지 빠졌을 때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다시 찍고 갈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알트코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되어 있는 소식 때문에 홀딩이 되고 있는데 거의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그대로 다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고 그런 시기고 이거는 그냥 뿅망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나냐 이런 것들은 또 지켜봐야 됩니다. 과거 뿅망치 구간을 봤을 때는 기간이 횡보하고 하락하고 이런 기간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고 준비를 하더라도 진짜 그 안에 들어가면 아파요. 많이 아픈 상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구간에 접어든 거고 이 구간이 접어들었을 때 빨리 끝나면서 위로 상승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뿅망치 구간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금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스크가 생기고 하더라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코인 시장에 눈을 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반감기나 비트코인이나 ETF나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영래포가 자금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리날덴과 아서이스가 3월 달에 조금 리스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걸 딱 보고 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영래포가 계속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QT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QT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연준에서 빨아가는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래포를 통해서 자금이 유출이 돼가지고 유동성이 다시 확보가 되는 건데 이런 구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QT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영래포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유동성이 공급돼야 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QT를 지속을 하게 되면 시장에 쇼크가 일어나요. 근데 실제로 이 영래포 관련되어 있는 쇼크는 과거에 너무나 크게 일어나가지고 연준에서 한번 당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걸 줄여야 된다. 그 말은 유동성이 시장에도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다시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베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비트코인 선물 ETF 자금이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동일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카테고리 궤가 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기관 자금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 금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사실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과 일견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요. 일견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코인 시장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뭐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관심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